어머니,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데 안 좋지 않을까요? 여보, 어머니 음식은 입맛을 자꾸만 망치는 것 같아. 우리 수진이가 엄마 있네 음식에만 익숙해야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니, 혹시 제 과거를 파헤쳐서 기자한테 넘기셨어요? 진짜요?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가족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매장시키는 거? 아들은 침묵했다.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었다. 그 밤 66세의 한 여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핸드폰 검색창에는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2013년 수원 뺑소니, 가해자 신원, 황정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친절함 뒤에 있던 것이 뭔지를. 내가 까다로운 시어머니인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당신의 아들 또는 딸이 당신을 외면한다면, 당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일이 오히려 당신을 깨뜨리는 무기가 된다면, 그 진실을 어떻게 밝힐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10년간의 미제 사건, 그리고 한 여인의 역전 인생. 혹시 당신도 이런 일을 겪고 있나요? 또는 당신도 침묵하고 있는 아들, 딸이 있나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큰 복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수원시 팔달구 구도심의 낡은 빌라 2층. 이미옥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새벽 5시 30분. 32년간의 교사 생활이 만든 습관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 은퇴한 지 3년. 이제 그녀의 세상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미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까칠하게 울립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두운 수원 근교의 하늘이 보입니다. 그녀는 베개 옆에 안경을 집어듭니다. 손에는 경미한 떨림이 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하는 하루. 그것이 이미옥의 일상입니다. 아침을 먹고 손녀를 돌보러 영통구 아파트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습니다. 교사였을 때처럼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그것이 그녀가 남긴 유일한 역할입니다.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는 이미옥.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봅니다. 흰머리가 많습니다. 이마에 주름, 입가에 범령선.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그것은 자조적인 한숨입니다. 늙었다. 이미옥은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손에, 걸음걸이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3년 전 아들 이기준이 처음 아내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미옥은 기뻤습니다. 기준이가 45세에 재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황정임은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친절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처럼 포근했습니다. 저녁 시간. 그날은 황정임이 직접 만든 한우 소불고기를 대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은 모두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미옥은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정임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네요. 기준이가 복받았어요. 그 순간 황정임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웃음. 그녀는 이미옥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기준 씨 챙기겠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옥은 그 말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며느리의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이미옥은 친구 박미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받았어. 정말로.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황정임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처럼. 저녁 6시, 또 다른 토요일, 이미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반고등어와 미역국이 상에 올려집니다. 30년을 남편과 함께하면서 배운 손맛입니다. 손을 거쳐야만 전해지는 맛입니다. 하지만 황정임은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데 안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어머니야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그 말 속의 톤을 이미옥은 명확히 감지합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미옥의 손이 포크를 들던 것을 멈춥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옆에 앉은 이기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옷차림에 대한 말, 손녀와의 관계에서의 배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밤 10시, 이미옥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반고등어를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등어를 고르고 자반을 하고 양념을 맞추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찬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마디 말로 깨졌습니다. 이미옥은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까다로운 시어머니는 아닐까? 내가 며느리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아닐까? 교사였던 이미옥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교직 시절의 졸업식 사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밝던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손녀 이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이미옥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녀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손녀를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 아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 그 공포 속에서 이미옥은 자신을 계속 자책합니다. 친구 박미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이미옥과 같은 교사 출신입니다. 50년의 우정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박미영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미옥을 똑바로 봅니다. 영애야, 그 여자 이상해. 정말로. 나 평생 사람 봐왔잖아.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야. 이미옥은 박미영의 손을 살짝 누릅니다. 아니야. 아마도 내가 까다로운 거겠지. 첫 며느리도 아니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박미영은 그 답변에 한숨을 쉽니다. 이미옥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미옥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녀를 가장 깊이 상처 줄 것입니다. 이미옥은 그날도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친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됩니다. 이미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친절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을. 2021년 11월은 그저 평온한 한 달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중순, 이미옥은 손녀 이수진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손녀 수진이가 가보고 싶다던 카페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왼쪽 얼굴에는 큼지막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칼로 그은 듯한 상처. 그 상처는 깊었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간병인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옥은 무의식 중에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손녀가 팔을 잡아당깁니다. 할머니, 왜 자꾸 옆을 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카페 가자.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 그 흉터는 이미옥의 뇌에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폭력적인 일로 인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밤, 이미옥은 침대에 누워 그 여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평범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키보드를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2013년 뺑소니 수원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기사들이 떠오릅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2013년 9월 15일 수원시 메탄동 과속 뺑소니 사건. 피해자 유미경. 당시 33세, 현장 유기되어 후유증 남음. 가해자 신원 미상. 합의로 종결. 이미옥의 손이 멈춥니다. 그것은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황정임이 이기준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사진은 지하철에서 본 여인이었습니다. 이미옥은 스크롤을 내립니다. 더 많은 기사들이 떠옵니다. 그중 하나에서 다른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수원역 도로에서 적발된 음주 의심 운전. 여성 운전자 신원 불명, 합의로 처리. 이미옥은 기사의 세부 내용을 읽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얼굴이 일부만 보이지만 매우 잘 알려진 얼굴입니다. 황정임. 이미옥이 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옥은 밤을 새웠습니다. 검색을 계속합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갑니다. 새벽 2시, 그리고 3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냅니다. 새벽 3시.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미옥.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2013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기사. 그 기사에 언급된 이름, 합의금의 규모, 처리 방식. 그것들이 모두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외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옥은 이제 확신합니다. 황정임이 뺑소니 피해자인 유미경을 차로 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황정임이 이기준과 만난 시점이 정확히 그 사이라는 것을. 이미옥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게 정임인가? 이미옥은 그 밤 더 이상의 검색을 중단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하얀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알았는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미옥은 그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탐정처럼. 토요일 오후, 거실에는 황정임의 친구들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옥은 한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황정임 친구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황정임의 친구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그들이 황정임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서윤아, 저 시대 미쳤던 라이프 스타일? 기억나? 하하하. 그래. 근데 그 사건 있은 후에 착해졌잖아. 정말 180도 달라졌어.
이미옥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사건이라는 단어. 그것이 뺑소니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옥은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황정임의 친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옥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 주, 이미옥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것이 진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녁 시간, 거실 소파. 황정임이 나간 직후 이미옥은 조용히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기준아, 황정임이가 혹시 차 사고 같은 걸 과거에 당한 적 있나? 이기준의 얼굴이 순간 경직됩니다. 그의 눈이 움직입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 순간 이미옥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 정희미는 그 일 이후로 많이 반성했어요. 지난 일을 들추는 건 모두를 위해 좋지 않아요. 이미옥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그 거부의 톤이 모든 것을 확인해 줍니다.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내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밤, 이미옥은 자신의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이 발견한 진실. 그것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아들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옥은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문제가 자신의 과민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군가는 드러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이미옥은 새벽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으로 더 많은 기사를 검색합니다. 증거를 수집합니다. 마치 과거의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듯이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2021년 12월 초, 이미옥이 진실을 확인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하나가 이기준의 회사로 걸려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동욱이라는 기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톤입니다. 이기준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일보의 기자 최동욱입니다. 혹시 황정임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의실의 동료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갑니다. 8년 전 수원시 뺑소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황정임님이 그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시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이기준의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을 귀에서 내려놓습니다. 마치 그 기자의 목소리가 독극물인 양. 회의실의 복도에 선 그는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기준은 직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흔들립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아내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바로 들어온 이기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는 황정임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기자의 이름, 사건의 내용, 그 모든 것. 정희마, 기자한테서 전화 왔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2013년 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황정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됩니다. 그 경직된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뀝니다. 공포에서 분노로 어머니가 기자한테 제 정보를 넘겼네요. 그 말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기준이 가장 믿고 싶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해치려고 한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스토리입니다. 어머니가 제 과거를 파헤쳐서 기자한테 넘겼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망가집니다. 이기준은 침묵합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분노. 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기준이 회사에서 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황정임은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김영애를 기다리는 무장된 아내가 있습니다. 이미옥은 평상시처럼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손녀를 돌봐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황정임이 정장을 입고 소파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이기준도 함께 서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대면입니다. 어머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한마디에서 이미옥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니,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 과거를 파헤쳐서 기자한테 넘기시다니요? 혹시 우리 가족을 깨뜨리고 싶으세요? 이미옥은 입을 열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정임의 거짓이 너무나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이제 얘기할 시간인 것 같아요. 10년 전 제 과실 제가 감당했어요. 죄책감도 갖고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그 일로 저를 재단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옥의 눈이 아들을 향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입니다. 하지만 이기준의 눈은 어머니에게서 외양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제한테 해주신 모욕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반고등어, 옷차림, 제 요리? 그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네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했던 거구나. 지금 확실해졌어요. 황정임은 이기준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매우 명확합니다. 여보,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와 저 둘 중 누가 이 가족에 필요한 사람인지. 침묵.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 이기준의 눈이 움직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내에게로, 다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이기준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입니다. 이미옥은 거실을 나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뒤에서 이기준도 황정임도 뭔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밤 이미옥은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생명을 잃은 것처럼 천장을 바라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눈빛도 없습니다. 이미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실을 알았던 것도 확인했던 것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이 자신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구 박미영입니다. 하지만 이미옥은 받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끕니다. 이미옥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진실을 찾으려고 했을까? 침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시 자책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책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미옥은 외출을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 기자를 마주칩니다. 최동욱 기자입니다. 그는 이미옥을 즉시 알아봅니다. 이미옥은 그를 모릅니다. 혹시
이미옥님이신가요? 이미옥은 멈춥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합니다. 저는 경기도일보의 최동욱 기자라고 합니다. 황정임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신가요? 그 순간 이미옥의 얼굴이 변합니다. 공포에서 뭔가 다른 감정으로.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분이 뭘 하는 분이에요? 제가 2013년 수원 뺑소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정임님이 그 사건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신가요? 이미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네, 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절망적인 하루.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이미옥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기자 최동욱과의 만남.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진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미옥은 그때 결심합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자신이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이 기자에게 모두 전하기로.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나옵니다. 언젠가는. 수원역 인근 카페. 최동욱 기자와의 만남. 그것은 이미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천천히 대화를 시작합니다. 최동욱은 노트북과 펜을 꺼냅니다. 그의 눈빛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의 눈빛입니다. 이미옥님, 황정임 씨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옥은 천천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황정임의 태도 변화부터 2013년 뺑소니 사건, 그리고 자신이 검색하고 발견한 기사들까지. 그 여자는 아들의 며느리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친절함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최동욱은 노트에 빠르게 적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황정임 씨와 관련된 증거나 기록이 있으세요? 이미옥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검색한 모든 기사들, 스크린샷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기사들입니다. 2013년 9월 뺑소니와 같은 달 10월의 음주운전 기록. 그 두 사건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동욱은 그 정보들을 보며 눈썹을 올립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옥님, 저는 이 사건을 반드시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고요. 혹시 말이지만 이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경기도일보 기자실. 최동욱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그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기사 데이터베이스, 공공 기록, 그리고 직접적인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최동욱은 2013년의 뺑소니 사건 기록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음주운전 기록을 놓습니다. 시간이 맞습니다. 장소도 맞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정임의 아버지의 신원입니다. 최동욱이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013년 당시의 수원시청 의원들, 그리고 그 중에 황모라는 성을 가진 인물. 그것은 황정임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최동욱은 깨닫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권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최동욱은 경찰청에 기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기록이 도착합니다. 경찰 조서, 피해자 진술, 가해자 신원.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기록. 하지만 그 합의는 불완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게 외압이네. 최동욱의 눈빛이 점점 더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그는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신문사 발행 및 반영, 일주일 뒤 최동욱의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탄입니다. 신문 제목 10년간의 미제 사건, 숨겨진 가해자는 강남 고급 뷰티샵 오너, 피해자 유미경,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 기사는 경기도일보를 시작으로 다른 매체들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SNS에서 확산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황정임이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이 뷰티 사업을 한다고? 신뢰를 잃었다. 피해자가 진정한 피해자네요. 10년간 착한 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향. 그것은 황정임의 뷰티샵 예약 취소입니다. 이기준의 회사. 기사가 발행되고 2일이 지났을 때 이기준은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시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것이라는 깨달음. 이기준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동료가 핸드폰을 보며 말합니다. 기준아. 너 아내 언론에 떴네. 뭔 일이야? 이기준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동료의 핸드폰을 들어봅니다. 그 화면에는 자신의 아내의 사진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 뺑소니, 음주운전, 피해자. 이기준은 그 순간 깨달아 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교활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황정임, 그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집니다. 어머니의 침묵, 어머니의 질문, 그리고 자신의 배신. 그날 저녁, 이기준은 일을 마치고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어머니의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선택을 깊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신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이기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눈은 붓게 잘려 있습니다. 마치 한밤을 새운 것 같습니다. 기준이가? 이기준은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이미옥의 눈빛이 변합니다. 뭔가가 풀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제가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맞았어요. 이기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아들, 들어와. 얼굴 봐. 이미옥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처음으로 그동안의 긴장이 풀립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립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용서하기를. 나를 믿어줬으면 그걸로 다 됐어. 우리 아들. 그 대화 속에는 한 달의 침묵, 깊은 상처, 그리고 용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통구 아파트, 주말 오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이미옥의 얼굴이 순간 밝아집니다. 손녀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를 잘못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옥은 손녀의 머리를 쓸어줍니다. 우리 수진이 잘못이 아니야. 어린 거지. 그리고 할머니는 다 괜찮아. 이미옥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자방고등어를 꺼냅니다. 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입니다. 할머니, 이거 제일 맛있어.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할머니 음식이 제일 편해. 그 말에 이미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눈물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미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책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늦더라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아들 이기준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녀 이수진은 세대를 뛰어넘는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황정임,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팔달구 구도심의 골목길에는 이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법정. 그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기사는 확산되었고,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검찰은 황정임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의 선고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합니다. 황정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더 이상 미소가 없습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습니다. 증거 제시, 진술, 증인 신문,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미옥은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이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합니다. 피고인 황정임. 2013년 9월 15일 수원시 매탄동에서 음주 상태로 피해자 유미경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황정임에게 징역 3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을 판결합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작은 충격파가 흐릅니다. 황정임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집니다. 이미옥은 담담하게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없습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졌다는 확인만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며칠 뒤, 이미옥은 친구 박미영을 만납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걱정과 응원이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이제 이미옥은 명확히 압니다. 박미영은 이미옥의 손을 잡습니다. 영애, 잘했어. 진짜. 넌 옳은 선택을 했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그 여자 이상하다고. 난 왜 자꾸 자책했을까? 그게 넌데 뭐. 남들을 생각하고 자책하고 참는 게 넌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야 했어. 그리고 넌 했어.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오랜 세월의 우정을 확인합니다. 고마워. 내가 하는 말이 먼저겠지만 미영이 없었으면 나 많이 흔들렸을 거야. 우린 그런 관계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지금까지처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황정임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기준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가족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미옥이 만든 것입니다. 자반고등어, 미역국, 여러 반찬들. 가장 단순하고 따뜻한 음식들입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다. 할머니, 이거 제일 좋아. 이거 있으면 집에 온 느낌이야. 이미옥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흘러내린 눈물이 말려가며 맺힌 첫 웃음입니다. 음식은 계속할 거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야.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말에 이기준의 눈빛이 변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더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그 말밖에 못하지만 정말로 그런 말 마라.
이제 우린 앞을 봐야 해.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우리 모두가 상처받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옥은 여전히 팔달구 구도심의 작은 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미옥은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32년의 교사 생활이 남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리듬입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옥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 길은 그녀가 몇십 년을 걸은 길입니다. 이미옥은 생각합니다. 지난 일들을, 침묵했던 그 밤들, 검색하던 그 밤들, 그리고 가장 깊었던 절망의 밤, 그리고 다시 일어선 날들. 침묵이 평화는 아니었구나. 그래도 우리는 견뎌냈어. 태양이 떠오릅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됩니다. 팔달구 구도심의 거리가 밝아옵니다. 자책은 죄가 아니었어.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어.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진실과 함께해야만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작은 모욕으로부터, 침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외면으로부터.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낀 그 위화감이, 그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하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강해집니다. 진실은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팔달구의 작은 방에서 한 여인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자책이 아닌 확신이 있습니다. 가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선다면 그것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매일 누군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